남편은 없고 자식은 외면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후학교입니다. 이제는 고령자 1인 가구가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바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입니다. 남편보다 10년은 더 오래 사는 수명. 하지만 정작 노후의 경제와 건강, 돌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죠. 젊은 시절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모든 걸 쏟았지만 이제는 돌아올 곳도 기댈 곳도 없는 현실. 오늘은 이런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통해 진짜 노후 준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노후학교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볼까요? 여성의 노후는 왜 더 외로운가요? 서울에 사는 76세 조경숙 할머니, 비좁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놓기 힘든 공간, 냉장고 안엔 물과 김치, 우유뿐. 저녁엔 밥 말아 우유를 마시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날 존경받던 엘리트였던 그녀. 그땐 말이야, 100만 원이면 큰돈이었지. 교수들도 우리 유치원에 줄 섰다고 아이들과 웃고 떠들던 시절. 경제적 여유와 인정받던 삶.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은 이제 사진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막 이혼,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인생. 일찍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살았지. 하루 종일 아이들 가르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 있었어. 그때 이후로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퇴직 후엔 수입이 끊겼고 그 흔한 국민연금조차 제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월세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 30만 원 남짓.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지. 노후가 이렇게 외로운 줄은. 남편보다 10년 더 산다. 그 후는. 이 이야기가 조경숙 할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0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남편은 곁에 없고 자녀는 제 삶에 바쁘며 노인의 돌봄은 여성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남편 간병은 아내가 하지만 아내의 간병은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고요. 여성 노후의 3대 위협. 여성 고령자의 노후는 긴 수명, 불충분한 연금, 가족, 부양의 부담, 세 가지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문화는 여성에게 노후 준비를 위한 기회를 더 적게 줬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일찍 은퇴하고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까지 도맡고 집 한 채는 꼭 자녀에게 남기려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노후 준비는 나중으로 미뤄지곤 하죠.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혜택도 못 받는 현실.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빌라 한 채를 어렵게 마련해 지니고 있지만 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차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손주에게 물려줘야 하니까요. 이런 상속 집착은 현재의 노후 빈곤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자녀의 부탁 한마디에 자신의 자산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아들이 집 사는데 계약금 준다고 해서 2억 넘게 다 털어줬어요. 이젠 나도 남은 돈 없어. 노후 빈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입니다. 그중 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집을 지키느라 자신을 버린 삶. 그 끝엔 긴 수명과 질병, 외로움, 빈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길어진 수명을 준비 없이 버텨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길어진 수명,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80대 노부부는 매일 새벽 수레를 끌고 나가 폐지를 줍습니다. 종일 돌아다닌 수고 끝에 손에 쥔 돈은 고작 7,200원. 오늘은 많이 벌었지요. 이 정도면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들에겐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생활은 어렵습니다. 이 부부는 8평짜리 작은 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만 있는 상태. 돈이 없다고 해서 집을 팔 수도 없잖아요. 자식에게 남겨줘야 하니까 매달 생계는 빠듯하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수술비가 없어 참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시력도 흐릿해졌지만 그저 참고 삽니다. 우리야 뭐 호강은 글렀지요. 이제 자식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식이 집 살 때 몇천만 원씩 줬어요. 근데 지금 와선 우리를 피해요. 돈 달라고 서로 내미니까 기댈 곳이 가족밖에 없던 세대에게 이제 자식마저 벽이 되는 현실. 고령 여성의 고립감과 상실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애들 주려고 아껴서 산 건데 결국은 나 혼자 남았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노인의 빈곤 원인은 자녀 중심의 문화와 부동산에 몰린 자산 구조 때문이라고요. 한국의 40대는 소득의 30%를 자녀 교육비에, 50대는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에 씁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은 남지 않죠. 거기에다 집은 팔 수 없다는 정서, 손주에게,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 스스로를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방법.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노후는 준비될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 김 씨와 이 씨는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즉, 현재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집은 그냥 살고만 있었지 돈이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매달 생활비가 나와요. 그들은 덤으로 작은 텃밭을 마련해 소일 삼아 블루베리도 기릅니다. 몸도 움직이고 기분도 좋아지고 딱 좋아요. 계획이 있는 노후는 다릅니다. 이 부부는 60대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기, 소비, 지출 조절, 노년의 활동 거리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온 결과 지금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년에 아이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더하기와 빼기의 노후 전략.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더하기와 빼기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더하기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소득과 연금을 늘리며 취미와 활동을 더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빼기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 고정비 등을 줄여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자동차를 없애면 유지비만 월 60, 7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 한 달 외식 한두 번만 줄여도 장기적으로 큰 돈이 절약됩니다. 노후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국가도 남편도 아닌 나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내 소비를 점검하고 남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건강과 활동력을 유지할 루틴을 만들고 외로움에 갇히지 않을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껏 자식 위에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당신의 삶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 파트에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 고령자의 스마트한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당신 인생의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자식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키우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묵묵히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노후 역시 당신의 의지와 지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변화, 노후 준비는 갑자기 큰 결심이나 투자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 작은 생각의 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금의 집을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사용할 순 없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은 건 아닐까? 평생 자식과 가족을 먼저 챙긴 당신, 이젠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써도 괜찮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소비는 괜찮은가? 필요 없는 보험, 안 쓰는 물건, 쌓아두기만 한 물건들 하나씩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소비로 전환해 보세요. 혼자여도 괜찮은 이유. 지금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불행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수입이나 활동을 이어가며 충분히 따뜻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과 선택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 편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아껴서 남긴 집보다 엄마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안심이 자식들에게 훨씬 더 큰 위로와 선물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덜 기대고 더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가족의 보호자가 아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내 노후 지금부터 다시 그립니다. 노후를 바꾸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이 심각한지, 왜 노후 준비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복잡한 금융 지식도 큰 재산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나도 바뀔 수 있다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간 위에 쌓인 당신 자신의 삶을 정성껏 돌볼 차례입니다. 하루에 10분,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지출을 돌아보고 진짜 필요한 소비만 남기기, 나에게 맞는 연금, 돌봄, 건강 계획 다시 세우기, 그리고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 갖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다시 그려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가족만큼 이제는 나 자신도 지켜주기로 결심해 보세요. 노후학교는 당신의 이 아름다운 결심을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그건 지금도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시간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더 따뜻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노후 학교가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